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가상자산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56%, 연초 1월 1일 대비 마이너스 44% 폭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이라고 불리는 것의 본질은 저는 암호화된 디지털 코드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코 자산도 아니고 더구나 화폐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투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할 생각이 0입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합법적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장 규모가 최고치 2조 8,450억 달러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의 그 가격 급변은 돈의 흐름에 영향을 주게 돼서 결국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감소한 효과가 어떤 것인지 이거 한번 간단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가상자산 총액 대략 43% 이상이 비트코인이네요. 그래서 시가총액 그래프 한번 보시면 지금 인베스팅닷컴이 제공을 하는데 전체 가상자산의 시가총액과 비트코인을 제외한 그 가상자산의 시가총액 이걸 그래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장기 그래프하고 YTD라고 이거는 금년 1월 1일부터 최근일까지 지금 5월 11일까지입니다. 미국 시각이죠. 그래서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이 작년 11월 8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6개월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거기 보시면 표는 제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고점 이후 어제까지 5월 11일 미국 시각 5월 11일까지 또 연초 이후 5월 11일까지 하락폭, 하락률 이런 거 볼 수가 있는데 맨 아랫단에 원화로 산수한 거 하락 금액 이거 환율 1290원 적용을 했더니 고점 대비 가상자산 전체로는 2044조 원 돈이 사라졌고 비트코인에서만 881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금년 들어서 사라진 금액은 비트코인 449조 원, 가상자산 전체로는 1271조 원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기 사라진 돈 2044조 원이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겠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때 가상자산 그 자체는 가치를 창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장내 캐시플로우라는 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회복되는 유일한 경로는 누군가 새로 돈을 베팅을 해서 내린 만큼 올려서 사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럴 사람이 과연 있을지 또는 없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회복될 수도 있고요. 영원히 회복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의 가격을 추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가상자산의 가격 그래프를 보고 무슨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거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짓이죠, 그거는. 원래 가상자산의 그 내재적 가치, 저는 이거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이라는 거, 저거 본질이 뭐냐? 저거는 사라진 돈의 액수라는 겁니다. 가상자산이 1원이건 1000만 원이건 1억 원이건 베팅하는 순간 그 돈은 사라진 돈이 됩니다. 여기서 사라진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돈 그 자체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이 나든 했을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현금이잖아요. 그래서 돈 자체는 그대로 존재를 하는데 정상적인 시장, 즉 실물 시장에서 돌지를 않고 잠기는 돈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사라진다는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사라진 시가총액 2044조 원이라는 이 돈, 이거는 돈의 주인이 달라졌을 뿐 누군가의 통장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통장으로 이체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가상자산 시가총액만큼 실물 시장의 유동성 사라진 것이고 돈이 돌지 않고 잠겨 있으니까 저기서 가령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 추가로 실물시장 유동성은 감소하게 되고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감소하면은 그 감소한 만큼 실물시장 유동성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상자산 그 자체는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다면 이것이 사고 팔리고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곧 투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름판에서 잃는 것만큼 따는 것이고 따는 만큼 잃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총 증가는 그만큼 판돈이 새롭게 유입되었다는 것이고요. 이는 실물 시장의 유동성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총 감소는 그만큼 판돈이 노름판을 떠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물 시장 유동성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돈을 잃고 따는 사람, 이 사람에는 법인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은 분석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거래 비용을 무시하면은 잃는 만큼 따고요, 따는 만큼 벌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보면은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물시장 유동성 증대 효과 가져오고, 그러면 시장에는 좋은 거 아닙니까? 유동성 증가하면 좋은 거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호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가총액 감소한 만큼 실물시장에는 호재 아닐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융긴축, 즉 금리 올리고 시장의 유동성 줄이는 그런 양적 긴축 정책이 지금 시행이 되는데 가상자산 시가총액 하락은 이런 금융긴축의 부정적 효과 다소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 망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고요. 그만큼 버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도박하다가 돈 잃는 사람 언제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폐라는 거, 우리 원화 또는 달러, 그 종이에 찍혀 있는 거, 그것도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 법정 화폐라는 것은 국가 권력이 법적으로 그 액면 가치를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화폐로서의 고유한 경제적 기능을 보장을 받고요. 그거를 지금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 화폐의 기능이라는 게 교환의 매개가 될 수 있고 또 일반적인 지불 수단입니다. 가령 이번 러시아하고 가스 대금 결제할 때도 지불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화폐입니다. 이게 달러하고 유로라는 거죠. 가치 저장 수단이 일정 부분 될 수가 있고요. 장내 지불의 표준이 되고 또 회계의 수단이 되고 가치의 척도가 되고 이런 기능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폐의 액면 가치를 녹슬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실패하는 국가는 바로 도적대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지금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이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사실상 일부 교환의 매개 기능 이런 걸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화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리하면은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실물 이 경제에서 돌지 않고 돈이 빠져나가서 잠긴 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폭락했다는 것은 그 폭락한 만큼 결국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실물 경제 자체에는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